네, 반갑습니다. 전문상담 김미선입니다. 예, 이제 1, 2월 달은 이제 전문상담 저희 맥락 잡기로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이제 저번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우리 임용시험 제도가 어떻게 변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먼저 좀 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설명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참 1, 2월 달은 우리 이제 먼저 올해 시험 보신 선생님들 2차 준비 앞두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분주하기도 하고 많이 떨리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저도 이제 2차 준비 같이 도와드리고 진행하는 거 보면서 한 해가 아직은 안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이 새해가 됐는데도 아직은 안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직강은 거의 한 3월 달부터 많이들 이제 준비하시고 들어오신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1, 2월 달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좀 여유롭게 다른 분들보다 전체적으로 구조화 하셔서 좀 어려운 과목들은 좀 개론서와 또 제가 또 참고해서 좀 쉽게 보실 만한 좀 어려운 그런 심리치료 관련된 내용들은 그런 참고 도서를 좀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중간중간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제 바뀐 시험제도 먼저 한번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학은 똑같아요. 교육학은 한 문항 20점, 100점으로 보통 한 뭐 4가지 문항으로 해서 이렇게 논술형으로 나오죠. 그래서 교육학은 변함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기입형하고 서술형에서 차이가 나죠. 여기 보시면 전공 A에서는 기입형이 4문항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서술형이 2문항 늘었고 그 다음에 B, 전공 B 항목에서는 서술형이 여기 7문항이었는데 여기 9문항으로 왔죠. 그리고 논술형이 없어지고 기입형이 그 대신에 2문항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늘어났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쨌건 간에 기입형은 2문항이 줄어든 거죠. 전체로 보시면. 그리고 서술형이 9문항으로 늘어났다는 건데 이건 즉 뭐냐면 여기 제가 이제 써드린 것처럼 전공 시험에서 기입형 가지고는 단순히 그냥 기억력 정도 평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논술형은 이게 좀 교육학에서도 나오니까 굳이 논술형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중복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해서 좀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2020년도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2020년도부터는 저희 전공은 논술형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서술형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논술형 예전에 강의했었을 때 그냥 논술형은 이렇게 설명드렸죠. 뭐 서론, 본론, 결론을 짓되 서술형 한 2-3가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셔라라고 워낙 이제 준비를 그렇게들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논술형으로 준비하셨던 선생님들은 만약에 이제 다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해지신 부분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험을 뭐 다시 또 준비하고 또 한 번 더 준비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근소한 차이거든요. 막 진짜 뭐 1, 2점 차이, 0점 몇 차이 정말 이 정도인데 그 변별력에 의해서 확실한 그 내용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아주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어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서술형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은 더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기가 좀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으실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항상 그 맥락 잡기를 할 때는 아예 처음 준비하신다. 모든 거 다 이제 새로 세팅한다 생각하시고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내용부터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기입형하고 서술형 2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입형은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보자면 어쨌건 우리 전공 학문에 대해서 뭐 지식이나 이해 수준, 적용 능력 등을 측정하는 문항 형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단답형의 핵심어나 핵심 어구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용어의 개념, 뭐 정의, 의미 이런 거를 질문하는 거고요. 이제 그 사례 안에서 구성 개념을 중심으로 핵심어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영역별로 이론별로 개념 이해가 바탕이 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다 선생님들은 무조건 각 영역별로 기본 키워드, 키워드 중심의
구조화를 딱 시켜서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요. 자, 융합 문제 대비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 올해 막 수능 굉장히 말 많았잖아요. 예. 수능 문항처럼 융복합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교원 임용고사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문 읽다가 시간 쫓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서술형이라서 좀 수월하실 수도 있겠어요 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모순이 될 수도 있겠는 거는 읽다 보면은 시간에 쫓겨서 예전에는 논술형 푸실 때도 시간이 모자랐다고 하시는데 서술형도 그만큼 지문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으시면 시간에 쫓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융복합 문제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 아까 말씀드린 각 영역별로, 이론별로 네, 개념 이해가 바탕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분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 당연히 문장 예, 해석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시문을 보면은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뭐 슈퍼바이저와 뭐 우리 전문 상담 교사와의 대화, 아니면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들, 상담하는 것들, 그리고 학부모님과 대화하는 것들, 이제 그런 제시문 안에서 각 영역별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을 뽑아서 답안을 예,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어느 뭐 선생님이나 다 말씀하시는데요. 기출문제를 통한 감각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듣죠. 아니 기출문제가 뭐 예전처럼 한때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뭐 객관식도 아니고 또 이렇게 단답형도 아닌데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굳이 기출문제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서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되게 강조를 하는 것이 저희가 3월 달에도 기출문제를 풀이반을 진행을 할 건데 예, 그 기출문제 안에 예를 들어 보기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들 그거조차도 다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개념 노트를 정리하시면은 예, 그 안에서 맥락이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감각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예, 변형된 동형의 모의고사나 예, 실전 문제들을 예, 계속 이제 푸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를 볼까요? 작년에 예, 작년이 아니지, 아 작년 맞구나. 예, 벌써 작년이 됐네요. 며칠 사이로. 2019년 기입형 문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요 A형. 예, 첫 시간에, 그러니까 교육학 빼고 전공 A형의 1번 문제였어요. 1번 문제였는데, 자, 보실게요. 여기서, 제가 이쪽에서 볼게요. 다음은 전문 상담 교사가 부모교육과 관련해 슈퍼바이저와 나눈 대화 내용이래요.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제시한 개념 중 슈퍼바이저가 설명하고 있는 괄호 안의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개념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는 뭐 이게 뭐예요? 라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지문 보시면 상담교사 얘기를 하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격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싶은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이론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기 딱 오히려 선생님들 한 가지 제가 뭐 팁이라고 그러긴 그렇지만 여기 딱 오히려 사례가 나오면 좋은 게 융의 이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융의 이론 하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법, 그 다음에 개념 딱 정해져 있거든요. 범주 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아, 융하고서 뭐뭐뭐 나오겠구나라고 딱 나오시거든요. 제가 항상 사례 개념을 해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어쨌건 슈퍼바이저가 융의 이론을 추천하고 싶어요. 예, 융은 인간의 본질이 그 정신의 전체성에 있다고 하니까 이 전체성을 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의 나 혹은 선언적 나에 해당하는 원형입니다. 뭐죠? 자기죠. 예, 자기. 예. 그래서 상담교사가 또 얘기하죠. 융이 말한 전체성이라는 내용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슈퍼바이저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격의 여러 체계와 요소가 무시되지 않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무의식의 요소들을 의식과 통합시킴으로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삶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담교사가 건강한 성격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이군요. 그랬더니 슈퍼바이저가 네, 융은 정신의 전체성을 추구하면서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이 고유한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개성화죠. 개성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또 혼란이 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읽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사례들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바로 2번 문제 보실까요? 2번 문제, 이거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허무해 하셨던 문제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심리검사 파트였거든요. 뭐예요? DSM-5 하니까 벌써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DSM-5 하면은 벌써 각 질병 요소라던가 하위 요소들 이런 거 막 열심히 외우셨거든요. 불안, 우울 장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반사회적 성격 여러 가지 막 다 외우셨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ADHD가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읽으면은 그냥 딱 아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허무했어요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좀 쉽다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아주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단답형의 내용과 또 아주 좀 변별력이 확 차이가 나는 어려운 교육학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각 전공별 교수님들이 들어가셔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의 교육학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저희가 교육학 문제인지 전문 상담 쪽의 전공인지 헷갈린다라고 면문항은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생각지 못한 파트에서, 심리학개론이나 이런 파트에서 문제가 교육학적인 용어로 해서 좀 나왔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골고루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서술형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서술형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문장 형태의 답안 형식으로 문제 인식하고 적용, 추리, 결론 도출해서 인과관계, 근거라던가 상관관계,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 이 부분에서 적절한 개입 방안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제시문을 통해서 몇 개의 문장으로 답안을 서술하는 거고요. 각 이론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2가지 이상 융합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 가운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개념, 정의, 특징, 장점, 효과, 유의점. 선생님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과 정의와 특징, 장점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에서도 개념에 대해서는 한 2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개념 3가지 쓰시오. 예를 들어서 정의를 내리시오 3가지로, 특징을 3가지 쓰시오, 장점을 2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배운 거는 그거보다 1-2개 적었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었을 때 특징이나 효과 이런 거를 분산해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딱 이제 우리가 예전에 단답식으로만 외우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들도 나오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 얘기하시다 보면. 그래서 어쨌건 간에 계속 보시면 실시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내용을 찾고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나와요. 이것도 좀 이따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명칭을 쓰고 근거를 서술하라고 나온다던가, 주요 개념을 적용해서 사례를 분석하시오. 뭐겠어요? 정신분석으로 대비를 해서 이 사례를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인간중심 상담에 의해서 이 사례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 인지행동 치료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빠졌구나. 아이고 빠졌네요. 서술형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심리검사 쪽에서 뭐가 나왔냐면 HTP랑 SCT, 이제 실제적으로 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제시한 내용 중에 틀린 것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천천히 생각하고 쓰셔도 됩니다라고, 그게 답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쓰시는 거죠. 자, 여기 2차가 되게 중요해져서 변별력이 높아져서 2차 시험 과목 구성 및 배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여기 비교과로 들어가죠. 보건사서 전문상담 영양 쪽인데요. 저희는 실기나 이런 수업 능력 평가가 없기 때문에
예, 2차가 이렇게 굉장히 컸죠. 이거는 경기도의 예거든요. 집단 토의는요. 경기도의 예인데 집단 토의 50, 개별 면적 50에서 100점이었는데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교육청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배점이. 근데 그냥 보통 그냥 심층 면접으로 해서 100점으로 해서 나갔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후부터 집단 토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서울 및 뭐 충청권 지역이라던가 대구 뭐 이렇게 몇 지역은 지금 집단 토의를 넣자는 얘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초창기부터 집단 토의를 또 도와드리고 진행을 했지만 면접이랑 진행을 했지만 그 42분이 6명이 이제 집단 토의를 하면 42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토의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선생님들의 인성과 뭐 기본적인 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경청, 공감 다 나와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이제 각 과목별 선생님들마다 뭐 저는 이제 전문 상담 쪽이긴 하지만 또 타 교과 선생님들도 집단 토의 하시는 거 도와드렸을 때 보면 아, 저래서 음악 선생님이시고 저래서 국어 선생님이시구나, 저래서 특수화 쪽 선생님이시구나 하는 게 너무 막 느껴질 정도로요. 굉장히 뭐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음악이나 뭐 미술 이런 쪽은 그렇고요. 체육 이쪽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국어 선생님들은 정말 언어적인 이런 표현력이 너무 예쁘고 정말 다양하게 와, 정말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시구나. 또 전문 상담 선생님들은 정말 공감과 경청 굉장히 잘 들어주시고 끄덕끄덕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특수화 선생님들을 보면은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양보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들이 거기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들끼리의 경합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개별 면접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딱 가면은 그 시간 안에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강화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이 2018년 작년 8월 보도 자료죠.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워낙 학폭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성폭력, 그루밍 사태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가칭인데요. 학생 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위클래스, 위센터의 설치율을 제고하고 전문 상담 교사, 저희 얘기죠. 임용 시험에 상담 실무 실기 평가를 2020학년도부터 도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청회를 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까지 아직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집단 상담 작게 집단 상담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례 개념화, 구조화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상담 실무 실기 평가를 도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예 선생님들은 1차부터 2차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원래는 7과목이었는데 지금 14과목으로 늘어났잖아요. 재작년부터요. 갑자기 이제 늘어나서 선생님들이 막 어떡하지 이러셨어요. 근데 실제로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같이 보시자고 할 부분이 있는데 과목 수는 늘어났지만 중복이 돼요. 예를 들어 학교 상담과 상담 실습, 그 다음에 심리 검사는 저희 이상 심리라던가 특수화 쪽에도 좀 들어있고,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 또 상담 이론과 실제 나온 그런 각 이론에 관한 부분들은 성격 이론 이렇게 대부분 다 그 안에서 겹치거나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학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학습 상담이라던가 발달 심리 쪽에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지나면. 자, 그래서 2020년도 합격 대비 전략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전략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여기 보시면은요, 있죠, 여기
표시 과목 전문 상담교사 2급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이게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의외로 많은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못 보시고 굉장히 방대한 양을 막 500-600페이지 이상 되는 그런 개론서들을 막 열심히 보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되려 더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봤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나온 1페이지부터 쭉 넘기셔서 보시면은요. 교사 자격 기준이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전문 상담 교사가 어떤 거를 갖춰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전문 상담 교사를 취득을 하시게 되면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가 나오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가 이걸 통해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 지식 및 태도라던가 상담 능력이라던가 큰 범주 안에서 보면요. 뭐 역할 및 직무, 뭐 집단 상담이라던가 뭐 발달 및 예방 상담, 뭐 교정 상담, 뭐 진로 상담, 가족 상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를 위해서 전문 상담 임용고사를 치르는데 짜잔 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 항상 범주화 해가지고 딱 보시면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8페이지부터 보시면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심리학회에서요.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라고 되어 있고요. 자, 9페이지부터 보시면은요. 각 영역별로요. 구분이 돼 있어서 평가 영역하고 평가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보실게요. 뭐 심리학개론도 있고요. 여기 뭐 쭉 있죠.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학습심리학. 성격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상담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가족상담, 쭉 있죠. 선생님들 보시면은요, 특수화 상담, 심리치료, 상담실습, 그다음에 진로, 상담, 지도, 직업정보, 직업교육론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자, 제가 이거를 왜 뽑아드렸고 올려드렸을까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은 이걸 같이 보시면서요. 제가 마인드맵 한 거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계속 선생님들만의 노트를 작성해 가시고요. 되도록이면 그날 배우신 거 그 주 안에 다 끝내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아예 이거를 벗어나지 않게 선생님들이 계속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봤죠?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건 또 어디 있을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나눠드린 거 있죠. 올려드린 거. 전문상담 임용고시 각 영역별 기출 경향 분석표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여기 각 영역별로요. 출제 경향하고 나온 빈도수를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저희가 상담이론과 실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담 윤리부터 시작해서 정신분석, 인간중심, 개인심리학, 행동수정, 그 다음에 현실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아리비티, 교류분석, 마이켄바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요.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주 크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맥락 잡기에 먼저 진행하는 과목들은요. 가장 그래도 많이 나오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빈도수가 많고 출제가 많이 나왔던 상담 이론 및 실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분석을 제가 해드렸고요. 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 안에서 또 언제 기출이 됐는지 또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같이 노트 하시면서 또 가셔서 선생님들 하시면 좋을 게 있어요.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기출문제 있죠. 각 연도별로 쫙 뽑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해서 쫙쫙쫙 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2006년까지 쫙 일단은 다 뽑으세요. 굉장히 양이 방대하실 거예요. 그걸 갖다가 스프링처를 하신다던가, 저는 스프링처를 했거든요. 스프링처를 하신다던가, 그래서 연도별로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작년에 그
기출 문제 구조화로 해가지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 잠깐 뭐 광고 같지만 광고일 수도 있네요. 네, 그 영역별 기출 구조화 문제집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렸냐면, 연도별로가 아닌 이번에는 영역별로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영역별로 상담이론과 실제부터 해서 영역별로 또 최신 나온 문제부터 해서 쫙쫙쫙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답안을 드렸고요. 또 뭐 오탈자리던가 좀 더 보완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또 올려드려 놨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그 임용 시험은 정답이란 걸 안 주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 변별력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답을 아셔야, 기본적으로 해답을 아셔야 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다 이제 답을 정리를 해서 뒤에다가 같이 요약 정리랑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두꺼워서 두 권으로 나눠서 답안하고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제가 기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기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모든 교수님들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기본 이 개념 강의하고요. 기출 분석 강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문항 속의 논점 파악 능력을 키우시는 거죠. 합격을 위해서. 그래서 핵심 키워드. 그래서 항상 키워드 채점, 칼채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뭐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론, 본론, 결론을 잘 써야 됐고, 좀 웬만큼 비슷하게 뭐 뭉뚱그려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비슷한 용어들을 갖다 썼어도 그래도 좀 채점을 잘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별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핵심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 아예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논술이었는데도 그랬는데 서술형은 더하죠. 그래서 무조건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놓지 말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인드 매핑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첫 주 지나고 이제 둘째 주 오시면요, 제가 형성평가하고요, 마인드맵 구조한 거를 또 선생님들이 스스로 적어보실 수 있고 내 거 할 수 있게 그냥 그 시간 안에 다 끝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핵심 키워드하고 개념 찾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당연한 거겠죠. 탄산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1차 열심히 하셨는데 거기서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2차 준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아예 2차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굉장히 다양한 교육 뉴스라던가 우리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 그다음에 실제적인 뭐 적용 사례라던가 다양한 내용들을요, 저는 꾸준히 제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리고 있고, 또 이제 따로 출력을 해서 선생님들이 오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따로 사실 찾으실 시간도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요, 제가 이제 뭐 거의 연간 강의 계획표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아, 그런데 잘하고 싶은데, 한 번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많은 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죠. 일정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왜냐면은 제일 많이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저희가 이제 패턴을 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월 지금 이제 들어오신 전문 상담 맥락 잡기로 해가지고요, 전체적인 구조화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좀 아까도 이렇게 잠깐 보신 것처럼 금방 이제 인지가 되시게끔 그렇게 해서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게 이제 기초 다지기 이론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전문 상담 영역별 이론 강의가 3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이 2달 안에 이 많은 과정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1, 2월 달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핵심 이론을 잡아간다면 근데 좀 심화적인 내용인 거죠. 예, 전혀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때 이제 책하고 같이 프린트 예, 제공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영역별 주요 이론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사례와 함께 기출문제 확인 및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무조건 다 매핑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개념 구조화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되새김 노트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당일날 끝나고 공부하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돌아가셔서 그날 아니면 그 주에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트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힘드시거나 이제 진행하시다가 또 약간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그럴 때는 또 얘기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상담해 드리고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5월부터 7월 달에는 예, 기출문제 예, 분석 풀이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기출 분석 제가 3월 달부터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5월부터 기출 문제 분석 및 풀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상반기에.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예, 말이 헛나왔네요. 5월부터 7월 사이에.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 빈도 확인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고요. 그에 따른 주제별 심화 내용도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이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 답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왜 답이 아닌지, 왜 답이면 왜 답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그래서 12주 동안 화요일 날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예, 2시부터 6시 반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7, 8월엔 전문 상담 영역별 문제풀이 할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반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빨리 체화가 되셔야 되잖아요. 예, 문제풀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역별로 단원 정리하면서 기출문제 유형에 맞춘 각 난이도 단계별 문제풀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도 익히시고 이제 하반기 전략을 위한 중간 점검도 하실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세요. 1, 2월 달에 기본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잖아요. 한번 흐른다고 그러죠. 1회 독을 전체적으로 하시게 되는 거고, 간단하게라도 그 다음에 3, 4월에 또 전체적으로 이번에 했던 거를 또 한번 예, 같이 하면서 심화로 들어갈 거고요. 또 기출문제 하면서 또 풀 거예요. 영역별로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만 해도 3회독 이상이 되시죠. 문제풀이 하면서 또 단원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면은 4회독, 5회독 이상 하시고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에 이렇게 마무리 모의고사 및 핵심 요약 정리 또 한 번 해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핵심 키워드하고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예, 선생님들이 풀어보시고 예, 정리해 가실 수 있도록 주요 사항 다 확인해 드리고 할 거니까요. 예, 실전 감각도 익히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설명 오리엔테이션으로 드렸고요. 자, 다른 부분은 제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 1, 2월 달은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시기니까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신 부분들은요, 개론서와 함께 또 참고 도서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거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아무튼간 1, 2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예, 이렇게 구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출에 나왔다고 또 말씀드리는 거는 한 번 더 체크하셔서 꼭 한 번 더 보시고요. 예. 그리고 뭐 아마 선생님들이 이미 다, 저는 그렇게 정말 제가 선생님들 보면서 아, 저래서 선생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부 스타일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예. 뭐 먼저 다 훑으신 다음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하나 다 정리해 가신 다음에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요. 어쨌건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지만 전체적인 거는 같이 짜면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간 뭐 오리엔테이션 이제 마지막이니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이론을 탄탄하게 해가시는 거에 있어서 이론이 탄탄해지면 당연히 자신감이 드실 수밖에 없겠죠.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1차건, 2차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자신감 절대 잃지 마셔야 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자신감 절대 잃지 마시고요. 또 가장 힘드신 게 3, 4월 달에 이제 뭐 직강 들어오시거나 인강 들어오시면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들 많이들 준비하시는데 보통 4월 달에서 5월 달 정도면은 선생님들이 실습들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뭐 힘들어서 또 대학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같은 경우 많다 보니까 또 이제 과제 수행에다가 여러 가지 시험에다가 저도 해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좀
살짝 좀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도 생기시고 그러는데요. 그때를 잘 고비를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끝까지 또 열심히 또 함께 즐겁게 또 현장에 가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예, 같이 또 한 해를 잘 준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 쉬고 예, 상담 이론과 실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